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죠.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경찰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죠. 표창원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국 민정수석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문제 못 풀었잖아요, 그죠? 네, 풀려고 하다가 이제 사람 개혁에 그쳤죠. 제도 개혁은 못 하고요. 네, 사람 개혁만 했다는 말씀이죠. 네네. 원래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대의 설립 목적이 이 수사권에 대한 독립 문제를 경찰 쪽으로 주겠다. 이게 원래 취지 아니었어요? 경찰 내에서는 그런 마음이 강했고요. 네. 그 정부 차원에서는 경찰의 부패 척결, 네. 투명성, 합리성 제고 등이 있었죠. 네, 검찰의 부패성, 합리성 제고라고 하시는데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 이 네.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주자. 뭐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궁극적인 방향성이고요. 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까운 일본 택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죠. 왜 우리는 수사권을 이렇게 경찰이 가져가기가 힘들었을까요? 경찰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었고요. 네.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에 네. 경찰의 수사권을 주게 되면 그 당시 일제 잔재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네. 경찰 파쇼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검찰 파쇼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검찰 파쇼가 경찰 파쇼보다는 낫다. 그러므로 경찰이 일제 잔재를 벗고 민주경찰이 될 때까지 예. 시한부로 검찰 파쇼를 운영하자. 이것이 이제 재헌국회에서의 결정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아직 우리 경찰이 국민적 합의나 예. 지지를 얻어서 원래의 수사권 독립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경찰 내부에서도 우리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 81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경찰의 의식이나 인식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 있다고 친다면 가정한다면 네. 충분히 수사권 그러니까 경찰 파쇼가 충분히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 경찰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많이 했을까요? 요구를 하다가 꺾이고 했죠. 네. 왜 그랬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들의 어떤 비리, 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포착당하면서 예. 꺾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시위가 과격해진다든지 예. 할 때 경찰이 시위에 대한 그 진압 이런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그 수건을 풀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게 맞고 검찰이 기소권을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준다면, 이 경찰이 또 다른 하나의 권한 집중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이 내부에서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 내부나. 네, 분명히 있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중앙 집권적인 거대 공명 조직인 경찰, 네. 거기에다가 정보권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총도 소지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예. 사회나 국민이 우려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경찰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경찰도 개혁을 하면서 네. 민주적 통제도 받아들이고 분권화도 하고 경찰 내부에서의 수사 기능의 독립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수사권 독립이 될 것이다. 또 그래야 한다라고 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표창원 의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 형사로 나오는 뭡니까 갑자기 황정민. 예, 황정민 배우가 배우, 그런 네. 역할을 하죠. 네. 너 계급이 뭐냐 뭐 이런 물음에도 불구하고 야 똑바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과정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압력이 엄청나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네네. 그것을 다 극복하려 그러면 도대체 경찰 내의 개혁이 어떤 식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인사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예산개혁, 조직개혁 너무나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금 학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은 네. 경찰 내에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예. 이 기능의 구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예. 수사를 행하지 않는 고위 간부가 네. 수사를 하는 그 네. 사건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안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영화를 언급해 주셨지만 일선 형사들이 예. 그 계급 때문에 상부로부터의 그러한 압력이나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네. 경찰관 직장협의회 예. 그 경감 이하 경찰관들의 단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방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실 지휘 경찰관이 네. 일선 실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옴부즈만 방식이거나 예.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경찰 지휘권 밖에 예. 감찰 기능을 두는 방안 등 예. 그러한 그 개혁 방안들과 함께 지방자치경찰제도 네. 그 전국이 한 사람의 경찰청장 하에 그 뭐 사다리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것이 아니고 예. 네, 각 지방이 분권화돼서 움직이는 것. 예. 그래서 그 검찰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개혁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헌법 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헌법 안에 반영시키면 더 좋겠죠. 뭐 예. 분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 안에 경찰권을 municipality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향은 훨씬 더 확실해지겠지만 예. 꼭 그래야만 개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 헌법 얘기는 영장 청구 독점권을 검찰로부터 좀 해제시키는 그러한 개혁을 할 때에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영장을 신청을 할 때 검사의 지휘하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네. 경찰 수사의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일선에서 바로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네.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도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좀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사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그 사퇴하지 않겠다,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네.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임기제 도입의 취지가 네네.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그만두고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정권과 경찰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철성 장이 맞고요. 예. 다만 그동안 이철성 청장께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선 과정에서 지금 아직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예. 뭐 최순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본인 스스로가 한번 그 부분을 해명을 하고 규명을 하신다면 네.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의 문제라면 네네. 그건 임기를 채운다는 게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국 신임 수석의 어떤 견해도 계획 의지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박관천 비서관과 조홍천 네. 비서관 두 분의 역할을 놓고 보면 검찰과 경찰 조직이 민정수석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지를 받았죠. 통제를 네. 받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그 관행이었고요. 오랜 예. 기간 지속된. 예. 결국은 청와대에 의해서 치안비서관이나 또는 경호실 경찰관리관 예. 이런 고위 간부들이 청와대의 의중을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없어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신여 역할을 할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이제 현 정권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안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네. 신설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고위공직자와 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예. 정무직 선출직을 별도로 수사하자. 예.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갖게 되면 네. 그로 인해서 양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적극성을 띌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런 조금 더 그 중첩적이고 견제 균형 상태가 된다면 부패 정도가 상당히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이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통과돼야 되는 사항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참여정부에서도 사실은 정권의 의지는 있었지만, 예. 국회에서 반발이 심했고, 예. 그래서 제도 개혁을 못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우선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같이 검찰 개혁을 외쳐주셨고, 네.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은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노력을 많이 하면 네. 야당 협조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검찰이 공수처 설립은 수용하겠다. 그런데 수사권만큼은 아직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타협점을 찾던 것이 참여정부적 방법이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네.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판을 하면서 극복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상 부처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 타협은 야당과의 타협인 것이지 해당 기관과의 타협은 아닌 것으로 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수긍을 하고 있고 예. 긴장 상태에서 네. 입단속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3부 오프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개혁 완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물론 새 정부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1년 내에 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결코 이룰 수 없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랫동안 70년 동안 굳어져온 이 시스템을 1년 만에 바꾸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부작용 유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런 갈등이 오래 지속된 만큼 해결책도 오랜 동안 또 모색이 되어 왔고요. 네. 그리고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타협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개혁 성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혁을 실시한 이후에 혼란과 부작용도 그리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네. 우선은 수사의 현실이 경찰이 95% 이상을 이미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형소법상의 검사의 수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검사가 원할 때만 경찰에게 그만둬라, 사건 넘겨라, 예. 또는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을 하게 되면 네. 혼란할 일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예. 앞에서 형소법 그랬었는데 형사소송법을 줄여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여쭤볼까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 결국은 통일의 길로 나가거나 이제 점점 더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 이 동북 삼성과의 어떤 경제 우려도 많이 커질 거고 또 이미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도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내국적인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네.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도 사실은 통일 독일의 모델을 대상으로 삼아서 네. 북한과의 흡수 통일, 네. 일대의 북한의 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국경이 확대될 경우, 말씀하신 동북 삼성 등 중국과 혹은 러시아. 네. 이쪽과의 국경 경찰 네.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실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 네. 바로 그러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정부 측에 이제 있고 국회 측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예. 경찰 차원에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입법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 미리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지방 경찰 조직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도 FBI 같은 그런 수사 기능을 별도로 독립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 지방자치경찰제가 된다면 바로 말씀하신 네. 그러한 연방수사국에 달하는 전국수사청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경찰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예.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잘 된다면 네. 검찰과 경찰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네. 연구의 모델이 많이 지금 탐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또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런 사실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